자,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게 대곽화, 다이아골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배웠죠, 그렇죠? 잠깐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 여기 이제 투스트로크 빌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M과 K 매트릭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M과 K 매트릭스, 이 K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요거 좀 어렵게,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경사처지법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여기가 이제 스프링이 EK, K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로 구하는 방법 앞에서 일반적인 방법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변이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될 때, 그때 이제 반력, 필요한 반력, 그다음 또 여기에 1이 되고 나머지 여기는 이제 0이 될 때 변이가, 그때 반력, 그것들 이용을 하면 이거 이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여기서 파이 1과 파이 2 아이겐 벡터를 이제 노멀 모드를 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로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용을 해서 이거의 트랜스포즈를 앞에다 곱하고 그냥 곱하고 해서 이걸 이제 대각화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각화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대각화가 딱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외력이 F2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따로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그렇죠? 이제 풀면 yi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의 정의가 x가 어떻게 됐어요? x가 지금 요거 곱하기 y, 요거 곱하기 요게 이제 x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y를 구했으면 x는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요거는 요게 이제 두 가지씩을 따로따로 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각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연립방정을 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풀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generalize mass 기억이 나죠? 요거는 여기다가 그 파이1을 트랜스포즈하고 그냥 자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mass matrix죠. 요걸 곱하면 1.5가 되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와 본 자기를 곱하면 이렇게 이제 3.0이 됩니다. 요게 이제 결국 M1, M2 generalized mass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루트를 씌워서 이걸 각각 나누죠. P 틸다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P 틸다를 이렇게 만들면 그리고 이제 이거를 M 매트릭스에다 곱하면 당연히 이거를 P를 이미 이걸로 나눠줬기 때문에 곱하면 M이 나오고 N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1, 1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댐핑이 있을 때는 어떻게, 앞에서는 댐핑이 없었죠. 그렇죠? 댐핑이 없었을 때는 요 댐핑은, 아, 이제 요 댐핑을 곱하면 이제 여기다가 마찬가지 댐핑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 댐핑이 이제 M과 K에 비례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C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대각화가 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브리 인티션이 여기 이제 대각화를 하고 나면 각각 i별로 따로 떨어져 가지고 예,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식이 된다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각화를 알파하고 베타, m과 k에 비례하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알파, 베타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한 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대각화를 할 때 이 p 틸다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곱하면 여기가 이제 결국 요걸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 i하고 베타 란다 여기 이제 여기 결국은 란다들이 이 대각 확률로 그 아이겐 밸류들이 이제 대각을 따라서 다이아고널 텀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거 형태였죠. 지금 이거죠, 그렇죠? 다이아곤 매트릭스 아이겐밸류.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C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이 세타 레일레이 댐핑이라고 해서 여기가 원래가 이게 이제 이 제타 i 오메가 i 요 텀이 이제 그거였죠 앞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요거가 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레일레이 댐핑이라는 겁니다. 레일레이 댐핑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댐핑이 정확히 말하면 m과 k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다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드 썸메이션 메소드인데요.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다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자, 자, 여기죠, 여기. 이게 지금 2 degree of freedom이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되면 이걸 대각화를 하더라도 그렇죠? 요게 이제 각각의 미분 방정식을 두 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풀어야 됩니다. 네, 두 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2층짜리잖아요. 2층짜리인데 이게 이제 50층이면 어떻게 되냐? 50층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50 바이 50을 모두 다 풀어야 되잖아요. 50 바이 50에 대한 우리가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이런 것들을 다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다이아골라이제이션 다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다이아골라이제이션이 끝난 다음에 요 방정식 요거를 또 50개를 또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50개를 다 풀어야 결국 x1, x2를 x1부터 이제 여기서 x1부터 해서 x50까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각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50개의 이제 미분 방정식을 다 풀어서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렵죠,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이겁니다. 이게 이제 forced vibration, ND 그룹 프리덤은 이게 이제 결국 디지털 컴퓨터로 루틴하게 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율 프리덤이 많으면 여전히 이제 컴퓨테이션이 쉽지 않다. 상당히 코스트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컷다운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드 썸메이션 메소드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빌딩이 50 빌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50 빌딩인데, 실제로 이 빌딩의 변형을 구성하는 거는 실제로 가장 낮은 한 3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차의 그런 모드는 거의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액추얼한 어떤 이런 빌딩의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저차. 이렇게 이제 웹8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약간의 S자. 이게 이제 더 가면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복잡한 모드는 실제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저차 3개만으로도 충분히 이 큰 빌딩의 거동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있죠. 그래서 어떤 스트럭처의 변이라고 하는 거는 그 approximate가 될 수가 있다. 즉, 그 아주 제한된 숫자의 노멀 모드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우리가 아까 여기가 그 50 바이 50이 이 모드가 3개만 있으면 결국 3 바이 3, 즉 미분 방정식 3개만 풀면 됩니다.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x라고 하는 거를 원래는 이제 이게 쭉쭉쭉 해서 파이 50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q50t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파이가 이제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실제 구조물에서는 이렇게 고차는 나오지도 않는다. 가장 저차인, 그러니까 이제 저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파수가 낮은 거죠. 그렇죠? 낮은. 그런 모드의 합으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1부터 x50까지 여기서 이제 i가 이제 1부터 50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부터 50까지 있는데 요거는 1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Q1부터 Q2, Q3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50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50 곱하기 여기 n이 50이기 때문에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거는 3 곱하기 1.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50 곱하기 1의 이제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파일이 좀 커서요. 여기가 이제 조금 반응이 늦습니다. 여기가 이제 50 파일이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이게 지금 모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저차 모드가 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저차 모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필딩, 굉장히 높은 필딩인데요. 이게 뭐 동영상으로 재밌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저차 모드. 그게 이제 웹8부 형태의 이제 모드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정방향으로, 이거 횡방향으로 이제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는, 예. 예, 요게 이제 고차 모드가 되는 겁니다. 고차 모드. 예, 이거 점점 보면 요게 이제 고차 모드가 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공률이 변화가 심하죠, 그렇죠? 그 이제 가장 저차 모드와 이제 고차 모드의 합으로 되는데 이게 벌써 세 개만 돼도 이런 형태의 변형이 이제 이런 형태의 빌딩의 변화는 굉장히 나타나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빌딩의 변화는 요 세 가지 모드도 충분하다. 사실 하나, 두 개 정도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비트림도 이제 굉장히 이거는 복잡한 그런 모드로 나타나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림도 이게 이제 왼쪽 게 가장 저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이런 형태의 변형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진동은. 이런 의미.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이제 모달 매트릭스에 사용을 할 때 요 이제 리미티드 모달 매트릭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드 넘버 숫자랑 이제 똑같아진다 라는 건데 그 시스템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PKT인데 여기가 P가 아까 이제 50과의 3, 즉 이제 매트릭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겐 벡터는 50은 50개죠, 그렇죠? 50개인데 이제 여기가 50인데 요게 3개만 쓰는 겁니다. 3개만. 3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50과의 3이 되는 거고요. 이 트랜스포즈 하면 3 곱하기 50이고 K는 50과의 50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3 x 3 매트릭스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미분 방정식은 3개만 납니다. 3 x 3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댐핑 매트릭스도 아까 마찬가지로 M과 K에 프로포셔널 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가 이렇게 이제 포스가 X 곱하기 T인데 이걸 V X 곱하기 FT로 이제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포스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뭐 사인, 코사인 이렇게 이제 이건 붙죠. 오메가 t가 붙죠. 근데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F라는 거 하나로만 해서 어디 한 군데만 이게 가해졌는데 꼭 힘이 한 군데만 가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인 오메가 t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F50, 요거는 이제 뭐 F 여기 한 10층이 되겠네. F9, F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한순간에 어떤 그 힘의 어떤 공간상의 분포를 나타내는 게 이제 Vx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V1부터 해서 Vn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n층이 이제 층이 어, n층이라고 한다면 이제 n개의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ft는 다 동일해요. ft는 사인 오메가 t로해서 이게 이제 동일한데 여기에 가해지는 힘의 어떤 공간상의 분포를 나타내는 게 바로 Vx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F를 이제 V하고 FT로 나타내면,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고요. 요 V하고 이제 1이라는 유니트 벡터를 곱하면, 요게 이제 V에 대한 어떤 컬럼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3 x 3으로, 우리가 3 x 3으로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제 3 x 3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뭐 M11은 이제 generalized mass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각화가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건 generalized stiffness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 거가 보면 여기 P transpose에다가 P transpose라면 이제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 여기가 이제 50개가 되는 거죠. 이게 50개.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첫 번째 모드, 여기 1번 모드는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층이 이제 1부터 n층까지를 더하는 겁니다. 여기서 1부터 n까지 층을 더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V도 1부터 n까지를 다 곱해서 더하기 때문에, 이 J가 이제 1부터 n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는 그대로겠죠. 자, 뭐 이거는 우리가 P의 정의하고 V의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 써놓고 이걸 우리가 뭐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세 번째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요 MII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는 이제, 원래 뭐 이거 앞에서 많이 했었죠. 이게 N까지만 올라가는 거고, 여기 N까지고, 뭐 앞에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곱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이가 또 곱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파이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I는 고정이고, 여기가 J가 1부터 N까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일반적으로 써보면, 자, 여기서 이제 MII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MII로 이제 이걸 다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MII가 요거였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여기 FT는 여기 있었죠. FT는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래 앞에 V하고 1하고 F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시그마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II, 여기서 이제 MII, KII로 이용해서 오메가 I의 제곱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거 그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 썼던 거죠. 여기에 지금 어디 뒤에 있을 텐데, 네. 이따 나오면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다시 이제 보면, 여기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감마로 나타내서 정의를 합니다. 감마 i로. 감마 i로 하고, 여기 이제 모드 파티시페이션 팩터라고 일단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풀어내면, xi는 이제 이렇게 파이 1, 2, 1, 파이 2, 2, 2,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요 XI의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구조물로 보면 이건 정확하게 구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 이제 요거의 맥시멈이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F가 우리가 사인이면 이것도 이제 사인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Q 안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맥시멈을 구할 수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Q 안을 맥시멈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 Q1에 대한 맥시멈에다가 Q2, Q3 맥시멈은 그냥 이제 루트 스퀘어를 해도 충분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Q1이 상당히 항상 가부적, 이제 우리가 지배적입니다. 예. 우리가 아까 이제 건물이 휠 때, 이렇게 이제 캔틸레버 형태로 휠 때 이 양이 이제 가장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로 휘는 거는 이게 이제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그 앰플리튜드는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고차로 갈수면 갈수록 이제 어떤 고차로 가면 갈수록 이거에 이제 어떤 앰플리튜드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맥시멈은 이 정도로 구해도 충분히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 다음 예제를 보면서 한번 좀 따져봅시다. 자, 요게 이제 10층짜리 빌딩입니다. 예, 그 다음에 equal rigid plate flow라고 돼 있죠. equal rigid flow니까 요게 이제 flow인데, 요게 이제 다 똑같으니까 매스가 다 똑같다라는 거죠. 매스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equal interstory stiffness라고 있죠. 그쵸? 그래서 빌딩 간에 여기 이제 층 간의 어떤 stiffness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horizontal translation이 U0T라고 이제 이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의 이제 U0T가 요 이제 바닥에서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U0T를 막 흔드는 거죠. 이 좌우로 막 흔드는 겁니다. 요게 이제 U0T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빌딩의 리스판스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뭐 일단은 여기서 이제 M1, M2 이렇게 나눴지만 이제 결국은 M1, M2 이건 다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U 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관성력이죠. 그렇죠? 관성력이 가해집니다. 관성력이. 똑같이 전체적으로 이게 흔드는 거기 때문에 바닥을. 그래서 이 관성력이 각각의 이제 매스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포된 매스를 이제 곱해서 우리가 관성력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층에 가해지는 힘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이겐벡터를 구했는데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요. 아이겐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거는 이제 10층이 1이고 점점점 0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역적인 이런 캔틸레버 형태가 될 때고요. 요거는 이제 1이 됐다가 중간에 마이너스가 되가 다시 0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다시 또 1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건 이런 모드인지를 대략 이제 여러분들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메가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0.145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0.04451 가장 크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가 주어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앞에 배운 것들을 좀 적용을 해보면요. 자, 운동 방정식은 일단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우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좀 뭐 왼쪽은 그냥 일반적으로 쓴 거고 오른쪽이 이제 매스에다가 마이너스 UZT 여기에 이제 표시된 층에 가해지는 관성력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모두만 우리가 고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여기에 제 매트릭스를 이렇게 세로로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 by 3이 만들어지는 거죠. 10 by 3이. 자, 그래서 이거를 대각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또 곱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x를 이제 pq로 우리가 이제 미리 정의를 해 놓고요. q가 이제 여기 있고 p가 이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각화를 하면 요 맨 뒤에 거는 이제 P 트랜스포즈만 앞에다 붙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C가 마찬가지로 또 이것도 대각화가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프로포셔널 댐핑, 즉 그 M과 K의 프로포셔널 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세 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이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뭐 M11, C11, K11이 되고요. 요 U0, T는 공통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첫 번째 모드에 여기다 J는 층을 우리가 앞에서 쭉 더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네, 2층부터 10층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2번 모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3번 모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정식이 3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3개 모드를 한 거기 때문에 각 모드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건 뭐 정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임의의 어떤 변이는 요 파이1, 파이2, 파이3, 그 다음에 이제 Q1, Q2, Q3 요걸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M11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여기서 파이 i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퀄이라고 했기 때문에 MJ는 그냥 M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방정식만 보면 오메가가 이제 여기 주어졌죠. 0.1495 루트 K 나누기 M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먼저 이 M11 정의부터 여기서 이제 M11부터 보여주세요. 요거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M11이죠. 이것도 M11. 요거부터 구하는데 이제 이게 정의가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근데 MJ는 그냥 무조건 M으로 상수도 똑같고 여기 이제 파이 i의 제곱이잖아요. 파이가 이게 뭐야? 첫 번째 여기는 이제 i는 1이죠. i는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 그 파이 값들을 결국 다 제곱해서 더한 겁니다. 제곱해서 다 더한 거. 실제로 해보면 뭐 한 5.28 정도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제타 1 오메가 1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오메가 1이 또 여기 주어진 걸 씁니다. 예, 주어진 걸 0.149를 두 배를 하면 0.299 루트 mk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n분의 k 이게 뭐예요? 오메가 1의 제곱이죠. 오메가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걸 또 그대로 제곱을 한 겁니다. 이건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걸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일종의. 이게 따로 모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다 넣습니다. 이게 원래 식에다 다 넣으면 두 번째 파란색, 세 번째 빨간색 이걸 다 넣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요것도 어떻게 해? 요거는 그냥 이 밑에 거는 제곱을 해서 더하는 거고 요건 그냥 더하는 거죠. 이걸 그냥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더한 거를 이 제곱한 걸로 나누면 값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K하고 M하고 이 제타 1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 그럼 결국 이거를 이제 Q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Q에 대해서 하나 풀고 Q1 그래서 Q1 구하고 Q2 구하고 Q3 구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벡터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그 어떤 풀이 어떤 중간 정도만 있고 끝까지 가진 않죠. 그렇죠? 시작은 또 마찬가지로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건데 그건 또 중간에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간 전체 풀이 어떤 중간 과정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하다가 아이겐 벡터를 구하다가 보면 그 중근이 나올 때가 있죠. 우리가 그 아이겐 밸류를 구하다 보면 아이겐 밸류를 나오다 보면 중근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방정식이 우리가 디터미넌트로 해서 나온 식이 이제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이퀴션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만약 그 중근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 중근이 되면 그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는 이제 유니크하지 않고 그거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도 마찬가지로 그 방정식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공수회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운 거죠. 그래서 파이 1과 파이 2가 요게 이제 뭐냐면 파이 1과 파이 2가 우리가 그 란다 제로라는 중근 요거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그 아이겐 밸류를 넣어서 매트릭스에 넣어서 아이겐 벡터를 구할 때 이게 중근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파이 3입니다. 그거 이제 란다 3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이게 아이겐 벡터의 정의가 이거잖아요. a 곱하기 파이 1에다가 여기 아이겐 밸류 곱하고 파이 1 여기 이제 아이겐 벡터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파이 1과 파이 2는 이제 란다 제로에 해당이 되는 거고 파이 3는 란다 3에 해당이 되는 아이겐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두 개의 매트릭스 이 두 개의 매트릭스를 두 번째 거에다 b를 곱해가지고 더해요. 여기다 b를 곱해서 이게 여기다 b 곱하고 여기다 b를 곱해가지고 각각 더하면 요게 이제 좌변을 묶으면 이제 요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변을 묶으면 이제 요거하고 요걸 묶으면 이제 요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아이겐 벡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이 란다 제로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란다 제로가 중근이면 요 란다 중근에 해당되는 그런 해는 이제 무수히 많게 되죠. 그렇죠? 이 B가 어떤 값이든 다 만족을 하니까 뭐 B뿐이겠어요. 여기다 A를 곱해가지고 더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근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는 무한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근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 요거는 그 나머지 아이겐 벡터 즉 여기서는 이제 파이 3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이 1이든 파이 2든 아니면 파이 1 플러스 이 파이 2 요거가 파이 3하고는 이제 오서건을 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서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의 예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냐면 여기서 보면 그 란다의 제로에 해당되는 그런 모드들은 아이겐 벡터 노멀 모드들은 파이 3에는 옵서건을 하지만 파이 1과 파이 2는 서로 이제 옵서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 예제를 하나 봅시다. 예제를 하나 보면 지금 문제가 이제 이런 이제 매스가 3개가 있고요. 그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란다를 구해보니까 중근이 있어요. 란다 1이 0,0이고 란다 3는 제대로 된 값입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파이 1을 사실 이게 무수히 많긴 많은데 이게 란다 1이 제로가 되면 111, 111을 넣었을 때도 0이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여기서 먼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서로 오서건하는지 아닌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파이 1하고 파이 2 파이 1하고 파이 2를 해보면 이거 이제 여기다 m을 사이에 넣고 이걸 해보면 이게 0이 됩니다. 또 파이 1하고 파이 3도 0이 돼요. 그 다음에 파이 2하고 파이 3도 0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이게 서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오소고날이 되긴 되네요. 그렇죠? 되긴 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차피 이게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일종의 아이겐 벡터가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서로 두 개가 오소고널하게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파이 1하고 파이 2를 섞어가지고 이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치면, 요거는 이제 파이 3에 대해서 해보면, 실제로 파이 3에 대해서, 파이 3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보면 이게 0이 됩니다. 지금 고소곤을 하긴 한데, 요 파이 1, 2가 파이 1하고 파이 2를 조합해서 만든 건데, 그럼 파이 1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해보면 이게 오성하지 않은 4란 값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파이 1, 2하고 파이 2를 체크를 해보면 요게 이제 2B란 값이 나옵니다. 서로 파이 1, 2하고 즉 파이 1, 파이 2 각각 개별적으로는 오소곤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사실은 아이겐밸류가 0이다. 아이겐밸류가 0이다. 라는 게 뭐예요? 이 아이겐밸류가 0이다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제로 아이겐밸류라는 게 오메가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오메가의 제곱인데 오메가의 제곱이 0이에요. 프리퀀시가 0이에요. 0이라는 건 이거는 주기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주기 운동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쭉 한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리지드 바디 모션, 즉 이거는 그냥 강체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원래 이 모양이 원래 변형이 생기는 거.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활처럼 변형을 했다가 또 역으로 변형했다. 이런 변형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그대로 이동을 했죠. 이렇게 그대로 수평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을 받아 지금 변형된 게 아니라 그냥 이동을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변형이 없이 그냥 이건 회전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회전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회전해서 그냥 끝나요. 이건 그냥 쭉 이동하고 끝난 거지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이제 주기가 무한대로 긴다라는 거고, 그건 이제 프리퀀시가 0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말하면 프리퀀시가 0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강체 운동. 이건 쭉 그냥 수평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이게 사실은 구조물이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다음 예제에 이제 그게 또 조금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nrestrained system이라는 게 뭐냐면 구속이 완전히 돼 있질 않아요. 구속이 완전히 돼 있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로 이런 예제가 구속이 완전히 돼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으면 이건 완전히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체 운동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회전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를 잡아버리면 우리가 회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회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여기를 돌 수 있게 회전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진동을 하는 건 뭐냐면 진동을 하는 건 이게 이제 회전을 하다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더 무겁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중간에 이게 처지는 겁니다. 펄링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줄넘기 하듯이 펄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진동이 되는데 그냥 돌아요. 그냥 이게 아무런 변형 없이 쭉쭉쭉 그냥 돈다. 이건 이제 강체 운동입니다. 로테이션, 힐링. 그거는 우리가 관심사가 아니에요. 강체 운동을 하는 거는 이게 변형을 해서 진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바이브레이션 시스템인데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이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배나 비행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도 이제 당연히 이 웨이브 상태의 운동을 하면 강체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육자유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이제 완전히 굉장히 단단한 강철을 만들었으면 그냥 이게 이제 육자유도 운동만 하지 이게 진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기가 변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포깅 생잉이 돼서 배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를 진동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배가 그냥 위아래로 히브 운동만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바로 강체 운동이고 근데 이건 진동 관점에서 우리는 관심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배나 비행기 같은 건 구속이 완전히 어디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운동 방정식 풀어보면 요게 항상 리즈 바디 모션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바이브레이션 모드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런 그 리드 바디 모드 같은 경우는 제로 프리퀀시를 갖게 되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모드가 결국은 리드 바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이제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 이제 운동 방정식이 이걸 풀어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지금 J1만 수가 다 같은 J라고 가정을 하고 K1, K2가 그냥 다 K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란다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란다는 오메가의 제곱이고 오메가의 제곱이 이제 K분의 J가 되죠.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그 세타1을 표현을 하면 이거 이제 방정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람다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여기 이제 3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란다 Y이 0이 되는 거, 요걸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여기가 0, 0, 0이면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벡터 뭘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여기가 1, 마이너스 1, 0이 되니까 이제 이게 0이 되죠. 첫 번째가 이제 1, 1, 1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요게 파이가 여기가 돌아가는 각도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111이라는 거야. 다 똑같이 도는 겁니다.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건 진동하는 게 아니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도 요거는 좀 덜 돌아가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돌아가고 이제 이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 마이너스 1, 1이니까 이건 좀 더 빨리 더 많이 돌고 이건 좀 덜 돌아가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진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다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 첫 번째 모드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그냥 리지드 바디 모션이고요. 이건 사실 진동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실 우리의 큰 관심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6장을 모두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인데 뭐 또 약간 그냥 끝내기 어려우니까 동영상 하나 또 시청을 하겠습니다.